네, 오늘 함께할 굿닥 더 나와 계십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그리고 방광염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통계를 보니까 이제 기온차 이런 일교차에 굉장히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질환인 것 같아요. 네, 전립선 질환, 특히 이제 전립선은 배뇨 관련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이 이제 사실 딱 환절기잖아요. 오늘 기온차가 11도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지금 맞아요. 저도 지금 목이 안 좋으신 것 비염에 같아요. 목감기에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래 네. 우리 체온이 이 기온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원래 1도씨 정도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은 지금 막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 전립선이 굉장히 예민한 장기예요. 늘 소변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가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보니까 응급실에 가서 그 급성 그 배뇨를 시키는 도뇨관 시술을 하는 그게 환절기 때 39%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와, 그만큼 지금 같은 이렇게 환절기 그 일교차가 클 때 전립선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데 되게 조금 악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 이제 약한 분들은 이런 환절기 때 전립선 건강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신체 기관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전립선이 뭔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평소에는 전립선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전립선이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립선이 나빠지면 그때 이제 전립선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전립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고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건 알고 계시지만요. 만들어진 이 정자가 임신을 하기까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느냐 네. 이것이 사실은 전립선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립선의 역할은 정자의 감염 보호, 그다음에 정자의 영양분 공급, 정자의 수명 연장,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임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인류가 사실은 지금까지 무사히 다 이렇게 종족을 번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전립선 역할인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립선의 독특한 그 전립선 혈액 장벽이라는 장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다. 그래서 골반 중에서도 아주 그 외부의 충격에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전립선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지금 이제 전립선에 혈액 장벽이 있어서 전립선을 보호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장벽이 무너졌을 때 전립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제 무너지면 임신에 큰 영향을 받으니까 임신율이 떨어지거나 이제 불임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또 사실은 이 임신이라는 것이 젊은 시절에 필요한 거지 지금은 사실 100세 시대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 전립선 장벽 때문에 젊은 시절에 그 역할을 다 했는데 이 장벽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네. 지금 와서 이 장벽을 없앨 수도 없고 필요하면서도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역할을 전립선 장벽이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전립선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올 수 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전립선의 3대 증상은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증, 그다음에 전립선 암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접하는 질환이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염 두 가지죠. 근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CT를 찍거나 하면 실제로 전립선이 이렇게 커져 있는 질환이거든요. 커져 있으니까 이게 전립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요. 바깥쪽으로 커지면 이렇게 이제 부피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인데 네. 증상으로 보자면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염 전립선 비대증이 되기 전에 사실은 전립선 염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두 가지 증상을 자세히 나눠보면은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이제 요로가 협소해져서 요도가 좁아져서 오는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세뇨가 소변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진다. 네. 그다음에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다음에 소변을 보다가 끊어진다. 이런 증상들이 비대증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비대증이 오기 전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야간뇨, 빈뇨, 급박뇨. 급박뇨는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못 참는 증상이잖아요. 네. 대표적인 증상이 이 두 가지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이제 동의보감에도 이런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동의보감만 참고를 해보면 그 병명은 림증이라 혹은 임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고요. 네.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체질별로 증상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소변이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러니까 똑똑똑 떨어지는 시원하게 안 나오는 이런 모양을 이제 형상화해서 이렇게 결국 그 요로가 좁아진 상태에서 나타난 증상인데 양방에서는 사실은 전립선 질환을 치료한 게 항생제 요법이어서 그게 1928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 동양의학, 한의학에서 이 전립선 질환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거 분류하고 치료해 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의학적으로도 이 전립선 질환이 잘 치료가 된다는 걸 꼭 잘 알리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방으로 다스리는 전립선 질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상담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이 전립선 질환은 일단 고령일수록 좀 유병률이 높다면서요. 네, 주로 이제 40대부터 전립선 환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50대 50%, 60대 60%, 70대 10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립선 질환의 원인이 노화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이 연령에 대비해서 계속 이제 이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실제로 노화만이라고 보기 매우 힘든 게 요즘 젊은 분들이 전립선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면 사실은 노화 이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장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립선에 특별한 장벽이 있고 이 장벽 때문에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이 전립선이다 보니까요. 사실은 노화보다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뭐 논밭에서 일을 하던 그런 시절이 이제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하다 보니까 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전립선 질환으로 편입돼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는데 이 60대, 70대 올라갈수록 혈액순환 문제가 생기니까 핵심적으로 이 혈액순환을 어떻게 잘 하는가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전립선의 이제 질환을 노화보다는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 그렇게 되면 전립선의 특성상 이 장벽 때문에 노폐물이 계속 축적되는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요. 그 때문에 그래서 전립선에는 이런 그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다시 앞쪽으로 좀 봐주실까요? 네.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이 안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산소나 영양분이 부족해지니까 전립선이 세포 단위로 살아남기 위해서 커지는 그게 사실은 전립선 증식증,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야간뇨, 빈뇨, 세뇨, 뭐 지연뇨, 절박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불편해하시는 증상들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야간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야간요가 이제 밤에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숙면을 취하기가 좀 힘들어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럽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야간요가 다른 만성 질환보다 노동의 생산성 또 여가 시간 활동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크게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인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볼 적에 이제 초진하면서 어떤 증상이 제일 불편하세요 말씀드리면 1순위가 야간뇨예요. 야간뇨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게 수면 장애 때문이라고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야간뇨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 원인과 치료법을 제가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 크게 보면 신허, 이렇게 몸이 허해서 오는 야간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증성으로 오는 야간뇨가 있는데 이제 신허성은 되게 어린이들이 어릴 적에 오줌 싸개라고 하잖아요. 네. 소변을 못 참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직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완성되지 않아서 오는 증상들인데요. 노인분들도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변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소변량이 많은 경우는 신장의 기능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소변 농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야간뇨는 잠자는 동안에 한 번도 소변 안 보는 게 정상인데 소변이 농축이 안 되니까 필요 이상 많이 만들어지면서 오는 야간뇨는 신허성이다. 이렇게 해서 신장과 하초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염증성은 사실 꽉 차서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차는데도 계속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잠을 설치고 또 야간 중에 이제 소변을 보게 되는데 염증이 방광을 자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방광에 염증이 있으면 이런 이제 야간뇨가 많이 생기고 이 염증을 청소하고 배출시켜야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데요. 소변이 계속 이제 방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뭐 칼륨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니코틴, 탄산음료 이런 성분들이 자꾸 이제 그 방광벽을 자극하면서 염증으로 인해서 야간뇨가 생기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의 야간뇨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이 모든 전립선 질환이 야간뇨를 유발하나요? 제가 크게 이제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두 가지라고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엄밀하게 말하면 전립선 비대증만 있고 만약에 염증이 없다면 야간뇨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흔히 전립선 비대증 나는 비대증이야 그래서 야간뇨가 생겨 이렇게 이제 늘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염증이 있으면서 비대증이 있어서 야간뇨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야간뇨를 유발하는 질환들이 대개 이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고요. 그 원인은 이제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발성 방광염, 계속 방광염이 재발되는 이런 경우도 야간뇨가 생기고 간질성 방광염도 저기 오자가 있네요.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야간뇨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도 야간뇨가 생깁니다. 전부 다 이제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지금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중에서 만약에 야간뇨가 있다 그러면 순수하게 비대증뿐만 아니라 염증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야간뇨가 생긴다 그런 경우인데 지금 만약에 비대증인데 수술을 했는데 야간뇨가 안 없어져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염증이 문제가 된 그런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봐서 염증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원인인지를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야간뇨가 가장 골치 아픈 전립선 비대증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72세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야간뇨가 횟수가 10번이나 되세요. 이분은 이제 젊어서 나는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삶도 안정이 되고 조금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야간뇨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막 하소연하면서 오셨던 분인데요. 네. 10번씩 잠을 깨면서 거의 잠을 못 자는 그러니까 밤낮이 구분이 없을 정도로 시달리는 그런 분이셨는데 네. 거기다가 또 소변을 보려고 하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또 마렵고 또 소변을 보고 싶은데 잘 안 나와서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이제 고생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 그 한방 치료의 그 청소요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내부에 깨끗하게 노폐물, 어혈, 오래된 각질 세포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해내면서 야간뇨 횟수도 줄어들고 빈뇨 횟수도 줄어들고 지연료 없이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그래서 잠도 잘 주무시게 된 그런 네. 케이스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70대 남성분의 치료사를 소개해 주셨고요. 야간뇨 한방 치료는 다양한 한방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립선 질환을 주제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립선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한 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자영업이다라고 하셨고 피곤하거나 과음을 하면 급성 요폐가 재발함이라고 증상을 호소해 주셨습니다. 약물 치료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호전이 좀 안 돼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급성 요폐는 어떤 거죠, 원장님? 지금 이분이 이제 피곤하거나 과음을 하면 급성 요폐가 재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급성 요폐는 요도가 거의 딱 붙어 버려가지고 방광에 소변이 차는데도 이제 배출이 안 되니까 방광에 계속 그 소변이 차는 응급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과음을 했다. 우리가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섭취한 알코올보다 훨씬 많은 수분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뇨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니까 소변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변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늘어난 소변을 빼내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요도가 좁아져 있으니까 급성 요폐가 되는 경우거든요. 이분은 아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상태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게 재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요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치료는 사실은 요폐가 생기는 원인은 비대증과 염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치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원인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상담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의 사연이고요. 소변을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줄기도 가늘고 잔뇨감이 느껴집니다. 라고 호소하셨고 아직까지 치료는 적극적으로 받아보시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60대시니까 이제 소변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변 줄기도 약하고 잔뇨감도 느껴지고 이게 이제 나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전립선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점점 이게 노폐물이 쌓이면서 커지고 요도도 좁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잔뇨감이 느껴진다는 거는 그 방광에 있는 소변이 좁아진 요관을 통과하지 못해서 남아있을 때 느껴지는 불편감이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60대시고 우리가 100세 시대 때 이대로 두면 계속 심해지는 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봤을 때 미루지 말고 빨리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적극적으로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지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진단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또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해 보시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네,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난경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립선 질환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자세히 알아보고 있었는데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 이상 앓을 정도로 정말 흔한 질환이다. 그리고 유병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한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를 다스리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 하는 치료법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양방에서는 사실은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전립선을 청소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청소라는 것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지금 정상인 경우에는 지금 전립선이 저렇게 호두처럼 조그만하게 한 20g 정도 되는데요. 위에 옆에 비정상인 경우에 한 3배 정도 커져 있는 모양이거든요. 3배 정도 커지니까 전립선에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고 염증이 쌓여 있고 어혈이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청소해서 빼내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치료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서요. 네. 소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도록 저희들이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사실은 수술요법 못지않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근본적인 치료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치료의 핵심이 이제 노폐물 청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전립선은 장벽이 굉장히 두껍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긴 염증이나 노폐물, 어혈들은 밖으로 못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한약을 복용해가지고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실제로 그 지금 사진에 보시면 네. 위에 쪽에 변기가 3개 정도 이제 모양이 보이고 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런 그 찌꺼기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변을 통해서 이런 찌꺼기가 빠져나온다는 거는 전립선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거고 요관도 이렇게 부풀어 있다가 가라앉게 되면서 요관도 요로도 이제 크게 확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청소를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한방 치료법인데요. 이런 치료가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소개하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컬러를 조금 이제 변환을 시켰는데 사실 이제 소변을 통해서 저렇게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된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좀 어려운 이유는 재발이 잦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립선에는 매우 독특한 그 전립선 혈액 장벽 또는 혈장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벽이 하는 역할도 있고 또 이 장벽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의 핵심 내용이신데요. 전립선 혈액 장벽이라는 게 전립선을 잘 보호해가지고 정자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래서 불임을 예방하고 또 기형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고령에도 남자들이 그 자연 임신이 가능해요. 네. 여자들은 40세 이후에 자연 임신이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남자들은 80대, 90대도 임신이 가능하거든요. 이 이유가 사실은 전립선에 혈장 장벽이 있어서 혈액 장벽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유해 물질을 철저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립선 내부에 이게 잘 보호는 되지만 사실은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장벽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 문제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립선 혈액 장벽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약물 침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흔히 이제 그 양약을 오래 드신 분들이 이제는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이 장벽 때문인데요. 네. 약물의 침투가 잘 안 되니까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요. 이 장벽 때문에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내부에 염증이나 노폐물이 생겼을 경우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노폐물들은 계속 축적이 되고 또 축적이 되고 해서 요도는 붓고 커지고 압박되고 하면서 전립선도 커지고 소변도 시원하게 못 보는 이제 그런 증상이 전립선 혈액 장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질환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물을
복용하고 이게 좀 흡입이 돼야 되고 그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호막을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혈액 장벽 때문에 오히려 약의 효과를 못 보는 그런 이유네요. 그렇죠.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데 네. 이 약물이 마치 침입자라고 생각해서 그걸 그러니까요. 자꾸 막고 있으니까 이게 약물요법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그 특성을 잘 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약을 개발했을 때 이게 네. 전립선 청소가 되는 거고 그 전립선 청소가 한방요법으로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전립선 청소가 되는 과정도 한번 저희가 도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전립선 청소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아까 사진 자료를 보셨겠는데요. 이게 이제 칼라로 봤으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표현이 됐을 텐데 흑백 사진 그게 사실은 전립선 청소가 된 결과물인데요. 전립선 청소라는 그 한방 치료는 노폐물을 청소해서 배출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혈이나 뭐 노폐물, 염증, 각종 그 불필요한 이물질들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는 거고요. 혈액순환이 정상화되면 손상됐던 전립선들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건강한 전립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네. 전립선의 면역력이 회복이 되면 면역 기능도 향상되고 남성 기능, 전립선이 원래 했던 그런 증상들, 그다음에 소변 관련 증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한방 치료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원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방으로 다스리는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좀 나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꽤 유명한 분이셔서 아마 얼굴을 보면 어떤 분인지 아실 텐데요. 이분의 문제는 야간뇨였고요. 야간뇨 횟수가 이제 7번, 8번 정도 되고 수면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만성 피로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던 네. 분입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약을 오랫동안 드셨지만 후유증 때문에 이제 복용을 못했고요.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수술을 3일 앞두고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이 그 영화 배우 탤런트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촬영 중간중간에 되게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커피 타임을 가질 때 자기는 꼭 쪽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요. 치료를 받고 나서 야간뇨가 없어지고 또 수면이 가능해지고 쪽잠 안 자고 그 이제 휴식 시간을 잘 이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만성 피로도 개선되었지만 중요한 거는 수술을 안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케이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가 좀 많이 불편하셨던 환자분인데 아주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60대 환자분의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립선 청소를 하셨네요. 이분 치료 전의 상태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분은 이제 수면 중에 3, 4회 소변을 본다. 이건 이제 야간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증상이 전립선 관련 질환에 꽤 많이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 이걸 이제 급박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변이 마려우면 저기 화장실이 눈에 보이는데 그 사이에 못 참아가지고 막 지지기도 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 증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마려우면 빨리 소변을 보고 싶은데도 나오지 않아서 오래 걸려서 이제 고생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야간뇨 증상도 없어지고 급박뇨 증상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지연료 없이 시원하게 소변을 본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급박뇨가 사실은 급박뇨와 야간뇨가 사실은 순수한 전립선 비대증과
또 전립선 염증 두 가지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염증 치료도 하고 비대증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아졌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5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분도 이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니까 이제 빈뇨가 너무 자주 보니까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불편함이 굉장히 컸던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 이거 비대증 증상 중에서 그 아주 중요한 증상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소변을 이렇게 짜내야 된다. 그러니까 고여 있어서 이렇게 힘있게 배출이 안 되니까 고여 있던 소변을 짜내거나 아니면 이제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증상이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은 사실 그 바이어를 많이 만나는 특히 이제 외국인 바이어도 만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면담 중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실례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전날부터 그냥 음료, 뭐 국물 이런 거 전혀 안 드시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회식할 일이 있으면 주로 비빔밥 위주로 드셨다 이렇게 그런 증상 때문에 오셨던 분인데요. 전립선 청소를 하고 나서 비대증 그다음에 염증이 다 없어지면서 빈뇨도 좋아지고 빈뇨 증상도 없어지고 소변 네. 횟수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시원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방으로 다스리는 전립선 질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좀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전화 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로 이제 접수된 사연이 있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시고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시고 약을 먹을 때는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는 걸 좀 다시 반복해서 수술을 고민 중입니다라고 전화를 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수술은 좀 다들 피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반복한다는 거는 이게 면역력과 그다음에 혈액순환 상태, 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증상이 약효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재발하다가 보면 결국 이제 수술을 고민하게 되시는데요. 제가 이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수술의 적응증이 과연 나하고 맞는가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네. 염증도 있고 비대증도 있는 경우에 비대증은 사실은 좁아진 요관 때문에 수술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염증은 수술을 해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립선 염증으로 인한 증상이 대표적인 게 야간뇨라든가 빈뇨라든가 급박뇨인데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수술을 하고 나서 효과를 못 보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더 심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지금 50대신데 네. 수술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꼭 수술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충분히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청소요법으로도 충분히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한번 하고 나서 후회하면 나중에 정말 되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 부분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네요.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수술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을 보기가 불편합니다라고 증상을 말씀하셨고 2년 6개월째 약을 드시고 계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전립선 비대증이 진단을 받게 되면 드시는 약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약인데요. 하나는 이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이완제 이 두 가지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2년 6개월 약을 드셨지만 사실은 평생 먹으라고 아마 지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0대 남성분이신데요. 네. 이걸 계속 드시다가 보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중단하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억제제 자체가 우리 몸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완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복한다는 것 그리고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중단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근본적인 치료법은 사실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청소 치료법이거든요. 내부에 그러니까 전립선 주변에 혹은 방광 이쪽에 고여 있었던 노폐물, 이물질, 염증, 어혈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해내면 이렇게 장복하지 않고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정확한 진료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전립선 질환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방광염과 전립선염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약간 좀 증상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우 비슷합니다. 네.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방광염은 여성분들이 진단을 많이 받으시고요. 똑같은 증상인데도 이제 남성분들은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전립선에 염증이 있으면 전립선하고 방광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단명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이렇게 진단 받으시지만 증상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뇨, 세뇨 이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잔뇨감, 절박뇨, 네. 야간뇨 이게 방광염에도 나타나고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에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사실은 그 안에 잠복되어 있는 염증과 어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료도 사실은 청소요법이라고 하는 한방 치료로 똑같이 치료가 되는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차이점을 구분을 한다면 방광은 전립선처럼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보호막 장벽이 없어요. 일반적인 점막 수준의 장벽이 있죠. 그래서 약효가 훨씬 더 잘 침투가 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전립선과 전립선 비대증 이쪽은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이런 차이점은 있는 편이죠. 네, 좋습니다. 두 질환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점이 있고 증상들도 비슷하지만 유일하게 이제 차이점이 치료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궁금증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전립선 질환도 치료 적기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질병이 다 그렇듯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빨리 네. 치료하는 게 맞는데요. 전립선 질환이 40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신병원 자료를 보면 40대부터 전립선 질환 환자가 급증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대부터 이제 혈액순환이 확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이 36.5도, 37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세부터 신부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고요.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전립선의 혈액순환은 훨씬 더 잘 안 된다. 그래서 노폐물이 축적되고 비대증이 시작되는 나이가 40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빈뇨, 야간뇨, 세뇨, 지연뇨, 통증, 불쾌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나타나게 되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왜냐하면 이건 우리 몸에서 사실은 무한히 커지는 장기는 거의 전립선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여 나가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할수록 청소나 배출이 훨씬 더 수월하고요. 계속 많이 쌓일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만큼 힘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아예 그냥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적인 치료요법으로 청소요법을 많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 그다음에 초기 치료 이 두 가지 다 의미 있는 치료법이죠. 네.
혹시라도 이 전립선 질환을 적게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흔한데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은 커지는 거지만요. 전립선염은 전립선 내부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건데 이 염증이 전립선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연구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더욱 전립선염은 암으로 혹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립선 비대증이 오기 전에 염증을 거의 다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염증이 되거나 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초기에 적게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궁금증일지 화면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토마토 많이 챙겨 드신다는 남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토마토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그 상식화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토마토에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전립선 암을 예방하거나 유병률을 낮춘다라고 하는 그 사례가 매번 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오늘 이제 이 기회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마토가 잘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껍질에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 성분하고 섞어 먹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삶아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튀긴다고 해야 되나? 이게 기름 성분하고 같이 먹는 게 좋은데 네.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저기 많이 알려진 것 중에 보면 생토마토 일반적인 토마토보다 케첩 그다음에 이제 그 토마토 소스 이런 것들이 많이 시중에 팔고 있잖아요. 네. 그냥 토마토보다 그냥 토마토가 한 5g 정도, 5mg 정도 포함되어 있을 때 토마토 케첩이나 소스에는 한 17g, 17mg 포함되어 있으니까 3배, 5배 정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를 직접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네. 이제 가공된 토마토 제품을 드시는 것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 그렇군요. 오늘도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그런 방법이고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전립선은 혈액순환만 잘 되면 예방도 될 수가 있고요. 노화가 아니라 혈액순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립선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사실 운동인데요. 운동 중에서도 걷기는 약간 좀 모자라요.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부하가 걸리는 운동이 등산과 계단 오르기인데 저는 등산보다는 계단 오르기를 권하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등산은 내려올 때 무릎을 많이 다치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또 연세가 높은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꼭 계단을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는 식으로 해서 이 운동을 하루에 최소한 30분 매일 이제 죽을 때까지 하자. 저는 이거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목욕할 때 주로 이제 샤워를 많이 하시는데 샤워하는 것보다는 온탕 목욕이 훨씬 더 체온도 높여주고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반신욕이든 좌욕이든 뭐 이렇게 온탕욕을 하시면서 충분히 몸이 데펴졌다라고 할 때까지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밖에 나와서도 이렇게 옷 갈아입는 동안에 훈훈한 느낌 그 정도 네. 들 때까지 온탕 목욕 꼭 하시고요. 음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토 위주의 음식 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적색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붉은 빛이 많은 고기류. 그러니까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흰색이나 분홍색에 가까운데 소고기는 진 적색육에 해당이 맞아요. 되거든요. 네, 이 고기류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전립선 건강 관리 방법을 잘 좀 실천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고민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 사연 접수해 주신 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 7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버님 전화 주셨고 전립선 비대증이 수술할 수준은 아니라는데 지연료가 심해서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약물 치료는 하고 계시고요. 자, 이분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수술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전립선 비대증 크기가
60g 기준에서 아마 40 안쪽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거나 아니면 뭐 거의 정상 크기거나 이런 데 속한다고 저는 이제 짐작이 되는데, 지연요가 심하다는 거는 전립선의 그 요도가, 그러니까 비대증이긴 한데 요도 쪽으로 안쪽으로 많이 커져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죠. 음. 지금 이런 분들은 청소요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청소를 한다는 것은 좁아진 요도를 그 내부에 이렇게 붙어 있고 커져 있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계신 분인지 모르지만 꼭 상담 받으시고 네. 한번 다른 증상까지 포함해서 한번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청소요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 또 짧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이시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감기약을 먹고 급성 요폐가 왔다고 합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서 수술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비대증이 있으면서 감기약을 잘못 드시면 급성요폐가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감기약 성분 중에서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 요도를 이 감기약 성분 중에서 더 좁게 만들고, 그다음에 방광을 수축시키지 못하게 이완시키는 그런 두 가지 작용 때문에 급성요폐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기약 처방할 적에 반드시 비대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수술을 못 하신다고 하시면 약물요법이 도움이 되는데, 약물요법도 뭐 한방도 있고 양방도 있는데, 이제 한방 쪽에서는 이제 청소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지금 염증 수치가 높아서 수술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청소요법을 통해 가지고 염증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잘 하셔가지고 70대시니까요. 예, 한방 치료도 꼭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환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양한 전립선 질환의 치료법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